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효 취득으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자의 경우 지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길어요. 분묘기지권이 뭔지, 시효 취득이 뭔지, 지료가 뭔지, 그 다음에 그걸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은 뭐냐면요. 분묘, 무덤입니다. 무덤. 분묘가 무덤 한자로 말하는 거고, 기지는 기반이 되는 땅. 그러니까 분묘기지는 무덤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무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분묘기지입니다. 그리고 권은 권리죠.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이 내용이고, 그 분묘기지권 뜻은 뭐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그 분묘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땅,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습법은 또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성문법 국가잖아요. 법은 다 이제 국회가 해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걸 다 공포를 하고 이렇게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된 법이 있는 건데, 관습이 우리 사회에 어떤 관습이 있을 때 그 관습이 누구나 이거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이제 그리고 나중에 법원이 확인한다고 한다면 그걸 관습법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뭐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뭐 관습 헌법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고, 최근에도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하는 게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불과 화장이 이제 활성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40 좀 넘었는데 저 기억에 한 30년 전에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뭐 부모님 따라가 뉴스 보다 보면, 우리나라 땅이 없다. 죽은 사람들 묘지를 너무 많이 이제 다 분묘를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농사 지을 땅도 없다. 이대로 가면 10년, 20년 후에 이제 사람 살 땅도 없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거의 80%, 90%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아주 절대 다수가 화장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요즘 누가 무덤에다가 이제 들어가는 사람 잘 없잖아요. 이제 다 낙골당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럼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는 불과 한 십몇 년 전까지는 계속 다 분묘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전에는 전부 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불교 시대, 고려까지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조선시대 500년 역사상, 그 이후로 한 100년까지 다 분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몇 천만 명 될 거 아닙니까? 1억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그 무덤이 다 여기저기 있는데, 이 조상들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은 효심에 깊어서 하는데, 자기 땅에 있어 자기 땅에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래 그냥 이제 무덤을 파서 묻는 거예요. 이제 남의 땅에다가 밤에. 그 장사는 이제 그냥 낮에 지내고 몰래 이렇게 관을 뺐다가 그냥 밤에 딱 묻어버리고 거기다 공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왜 풍수지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뒤에 배산 임수해가지고 뒤에 산도 있고 이제 물도 있고 그런데 뭐 양지 말하는데, 여기다가 무덤을 쓰면 뭐 자손들이 뭐 고관 대작이 나오고 부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가 또 몰래 가서 또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상, 아이고 조상들 잘 모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 뭐 저기 내 밭 한가운데 이런 데 있자 구석에 있으면 그냥 그거 냅두고 하자. 아니면 이제 그냥 동네 사람이니까 그거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한 몇 푼 주시면 1년에 한 쌀 가마니 주면은 놔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저도 농촌에 산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다 그랬던. 근데 이제 조상을 모신다는 거는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의 이제 일반적인 정서였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누구 땅이든 상관없이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그냥 분묘를 설치하면 그 분묘가 위치하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법원이 인정을 하고, 이거는 그냥 관습상 법으로 봐야 된다. 관습법으로 본 거고, 채권이 아니라 물권으로 본 겁니다. 이게 채권과 물권은 차이가, 채권은 내가 누구한테 그냥 뭐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물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세적 권리라서 누구한테도 다 내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권이 있어서 제가 뭐 전세를 한 1억 주고 산다 그러면, 그건 그 집주인한테 대한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내가 1억 줄 만큼 줬으니까 2년 동안 살게 해주세요 이런 권리지, 이걸 가지고 임대인에 대해, 그 집주인에 대한 채권자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집주인 채권자가 집주인이 집 돈을 안 갚아가지고 그 집을 갖다 경매 넘겨버려서 제가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그 낙찰받은 사람이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돼요. 왜냐면 저는 대세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대세권이기 때문에, 물권이기 때문에 내가 분묘를 몰래 설치했어도 그 분묘가 있는 땅 전체에 대해서 누군가 경매를 해서 소유권이 바뀌었어도 그 또 다른 소유자한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대손손. 이게 물권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신박한 권리가 이제 분묘기지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분쟁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거고 100년 넘게 지나면서 조선이 망하고 나서 100년 넘게 지나면서 또 화장도 많이 하면서 굳이 이렇게 분묘기지권 이렇게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분쟁도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200년, 300년 전에 생긴 분묘는 사실 잘 관리 안 하죠. 근데 이제 한 100년 내에 하다 보니까 이게 땅 주인이 바뀌고 이제 분묘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전체 땅의 주인이 바뀌고 가면서 흘러간 이제 주인들은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무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 공동묘지다 그러고 이제 뭐 건물을 지어도 무덤 옆에 있는 건물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 막 철거하려고 그러고 또 몇십 년, 100년 지나면서 이 자손들도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밀어버리려 그러는데도 언제 누가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조상 땅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소위 시체 말로. 그래서 하다못해 그러면 내 이제 지료라도 내라. 지료. 그러니까 네가 내 땅인 건 맞는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내라라고 이제 임차료 비슷한 겁니다. 지료를 내라고 하니까 1심에서는 안 된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관습법상 인정되고 그 관습법상 물건의 그 내용에는 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대법원에도 옛날부터 그런 판결이 있었다라고 한 거고 2심에서는 아니 그거 분묘기지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용 대가는 줘야 되는 거지. 그 별개 내용이다. 심지어 법에서 인정한 지상권도 그 물건이지만 그 지료, 이용료는 내게 돼 있다.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은 이용료도 안 낸다. 이게 말이 되냐? 법에서 인정한 권리도 지료를 내게 하는데 관습법에서 인정한 권리를 어떻게 지료도 안 내냐? 그래서 내라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이제.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2심의 판결을 이제 지지를 했죠. 옛날부터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람은 지료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왔다 갔다 했으면 대법원 판례가. 그리고 이번에 정리를 쭉 한 거죠. 내라. 그리고 다만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내는 게 아니고 이 땅 주인이 청구했을 때부터 내라. 그리고 그게 이제 안 낸 게 이제 2기분에 해당하는 2년치에 해당하는 이제 지료를 안 내면 그 분묘기지권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분묘기지권 바라보면 이제 뭐 승낙형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내가 땅 주인인데 그래 네 분묘 써 이렇게 승낙형 분묘기지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몰래 이제 도난형 뭐 분묘기지권도 있고 그냥 몰래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시효 취득형. 선이 이제 20년 동안 선이면 공연하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덤으로 쓸 거예요라고 하니까 땅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무대형으로 놔두고 아니면 그 전체 땅 주인이 뭐 상속돼가지고 그 동네 와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그 분묘의 주인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거기는 무덤 그 김씨네 무덤이네 이렇게 이제 알는 경우. 그래서 취득시효형, 시효 취득형, 뭐 분묘기지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법률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건데. 그런 걸 막론하고 지료는 내야 된다. 언제부터? 땅 주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리고 이거를 갚지 않으면 이제 지료 채권을 갚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요. 2001년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생긴 이제 그 분묘들은 분묘기지권이 완전히 인정됐고 그 이후에는 이 법률에 의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대법원 다 계속 인정을 했었어요. 장사에 관한 법률은 이제 뭐 자기 땅이든 누구 땅이든 30년까지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뭐 60년, 그러니까 30년씩 연장 한번 해가지고 60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뭐 대법원은 이제 그 상관없이 분묘기지권 인정되고 다만 지료는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내용인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분묘기지권을 뭐 승낙에 의해서 했든 시효 취득에 의해서 했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도 전체 땅 주인에게 지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다만 그 시점은 땅 주인이 청구한 시점부터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